새마을 운동 가난한 나라를 바꾼 새벽 종소리, 그리고 박정희 재평가. 여러분, 이 질문 하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얼마였을까요? 1960년대 초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70에서 8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필리핀이나 가나보다 경제적으로 뒤처진 나라로 평가됐습니다. 원조를 받아야만 국민을 먹일 수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30년 뒤 한국은 OECD에 가입했습니다. 반도체를 수출했고 자동차를 만들었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이 기적의 한가운데에 새벽 4시 종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소리를 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새마을 운동의 진실, 그리고 독재자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박정희라는 인물을 팩트에 기반해 다시 들여다봅니다. 찬양도 아니고 변호도 아닙니다. 다만 공정한 재평가입니다. 일부 1960년대 대한민국 절망의 출발점. 1961년 대한민국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핥히고 간 국토는 폐허였고 산업이라 부를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농촌에서 살았는데 그 농촌의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초가지붕 아래 흙바닥에서 살았고 전기도 수도도 없었습니다. 봄이 되면 먹을 것이 떨어져 풀뿌리로 버텨야 하는 이른바 보릿고개가 매년 찾아왔습니다. 국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미국 원조에 의존하던 나라. 스스로 설 힘이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5.16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사람이 박정희였습니다. 2부 새마을 운동의 시작 새벽종이 울렸다. 1970년 4월 22일 박정희는 지방장관 회의에서 처음으로 새마을 운동이라는 이름을 꺼냈습니다. 아이디어는 단순했습니다. 국가가 시멘트와 철근을 나눠줄 테니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일하라. 정부가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마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말했습니다. 전국 3만 3천여 개의 마을에 시멘트 335포대씩이 배포됐습니다. 일부 마을은 그것으로 길을 닦고 다리를 놓고 지붕을 고쳤습니다. 성과를 낸 마을에는 다음 해 더 많은 자재가 지원됐습니다. 하지 않은 마을에는 주지 않았습니다. 경쟁과 자조의 원리였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초가지붕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었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농촌길이 넓어졌습니다. 전기가 들어오고 상수도가 깔렸습니다. 1970년대 중반이 되자 수천 년 이어온 농촌의 풍경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보릿고개가 사라졌습니다. 이 한 문장이 새마을 운동의 가장 큰 성과를 설명합니다. 3부 경제 성장의 설계자. 새마을 운동과 함께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 계획을 동시에 밀어붙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고속도로를 왜 만드냐고 했습니다. 박정희는 밀어붙였습니다. 1970년 개통된 경부고속도로는 이후 산업화의 대동맥이 됐습니다. 포항제철. 당시 세계은행은 한국이 제철소를 만들 능력이 없다며 차관을 거부했습니다. 박정희는 일본으로부터 청구권 자금을 끌어와 직접 추진했습니다. 지금의 포스코입니다.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 내수 시장이 없으니 밖에서 벌어오자는 전략이었습니다. 기업들을 독려하고 때로는 압박해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결과는 숫자로 말합니다.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79달러. 박정희가 사망한 1979년에는 1640달러. 18년 만에 2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속도였습니다. 4부 그러나 독재의 그림자.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성과를 인정하는 것과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다릅니다. 박정희는 민주주의를 짓밟았습니다. 1972년 유신헌법은 대통령을 사실상 종신 집권자로 만들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중앙정보부에 끌려갔습니다. 언론은 통제됐고 집회는 금지됐습니다. 고문이 자행됐습니다. 새마을 운동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빛과 그림자가 공존합니다. 농촌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행정동원과 사실상의 강제 참여 논란도 있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실적을 채워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주민들이 사실상 무보수에 가까운 노동을 동원됐다는 증언과 연구들도 존재합니다. 경제 성장의 과실도 고르게 나뉘지 않았습니다. 재벌 중심의 성장 구조는 이후 수십 년간 한국 경제의 불균형을 만들었고 그 결과 중 하나가 바로 1997년 IMF 외환위기였습니다.
인혁당 재건이 사건, 각종 긴급 조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체포 구금되거나 사형을 당했고 이후 사법살인으로 평가된 판결들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건 역시 박정희 시대의 진실입니다. 5부. 재평가 공정한 눈으로 본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박정희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영웅도 악마도 아닙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가 없었다면 한국의 산업화가 그 속도로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가난을 끊어낸 것, 농촌을 바꾼 것, 산업의 뼈대를 세운 것. 이것은 지워서는 안 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동시에 이것도 분명합니다.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짓밟고 반대의 목소리를 폭력으로 눌렀다는 것. 이건 역시 지워서는 안 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경제 성장이 독재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독재라는 이유만으로 경제 성장의 공을 지워버리는 것도 역사를 왜곡하는 일입니다. 자유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배고픈 자유가 무슨 의미인지도 우리는 그 시절을 통해 배웠습니다.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이 민주화 운동의 토대가 됐고 경제 성장이 결국 더 많은 자유를 요구하는 시민을 만들었습니다. 박정희를 통째로 지울 수도 없고 통째로 받들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공정한 역사 읽기입니다. 새벽 4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종소리에 일어나 삽을 들었던 사람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 없는 수백만 명의 손이 진짜 새마을 운동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박정희는 그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과정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짓밟았습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를 반으로 쪼개 내 편에 맞는 것만 가져오면 그것은 역사가 아니라 선전입니다. 불편한 부분까지 정직하게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다음 세대에 제대로 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지금 바로 주변의 한 사람에게 보내주십시오. 특히 박정희를 그저 독재자로만 혹은 그저 영웅으로만 기억하는 분이 계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박정희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경제 성장과 자유 억압, 당신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십니까?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역사는 칭찬도 비난도 아닌 정직한 기억으로 남아야 합니다.